그리고 이제 또 프리미엄 크루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레버몽. 레버몽은 이제 생산량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브릴레, 여기 크로프랑트가 있고 루시브루가 이렇게 싸고 있으면 요 바로 건너편, 그 다음에 이제 뉴생조지 빌라지가 있어요. 구독?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430병 정도를 테스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 가짜거나 가짜가 의심되는 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르크가 없거나 앙리자인데 앙리자 안 써 있는 거야. 그것도 최신 빈티지, 올드 빈티지 말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에 오타가 하나 나 있어. 코르크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레이블에 오타, 뭐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친한 형님이 앙리자에 사왔다고 저한테 이제 맛보여 주셨는데, 앙리자인데 당연히 이 캡슐이 아니라 촌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좀 가짜, 완벽한 가짜. 왜냐면 코르크도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위에는 왁스로 밀봉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샀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리콜킹 했다는데 엠마누엘한테 연락했지. 야, 일본에서 이런 게 돌아다닌다. 가짜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만큼 많이 테스팅을 하니까,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짜를 살 확률이 높겠죠. 다음 앙리자이를 살 때는 100%가 개런티가 되는 옥션하우스라든지, 왜냐면 옥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언제 앙리자이를 사서 70년대에 펄사이즈를 해서 펄스 릴리즈 때 가지고 있다. 그럼 100% 릴이거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밀리언에어 중에 쿠나랑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FBI를 기용해가지고 자기 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자기 와인 레어 중에 한 70%가 가짜예요. 내가 사면서 다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옥션하우스에서 쿠나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인스펙션을 정말 확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짜 와인을 몇 번 사고 나서는 정말 레어 와인은 옥션하우스에 미리 체크를 해요. 소스가 어딘지. 그리고 진짜 좀 비싼 단위로 넘어간다면 옥션하우스 멤버를 다 아니까 이제 에커 같은 경우는 조케이폰한테 전화하는 거지. 야, 이거 몇 번 와신데 이거 소스 확실하냐고. 그렇게 해서 샀지. 왜냐면 아예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앙리자이를 샀는데 1982년도에 60불을 주고 산 거야. 영수증이 다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기를 쓰고 사는 거죠.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그러면은 자이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비싼 가격이지만 사고 싶잖아요. 추천 빈티지. 자이는 모든 빈티지가 있어요. 그게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려운 빈티지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최고의 탑3 수준에 올려놓는 집이 룰루와 DRC, 자이의 세 집인데, 이 세 집은 빈티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좋은 빈티지는 좋은 빈티지, 어려운 빈티지는 어려운 빈티지에 따라 다 맛있어요. 진짜 좋아, 와인들이. 심지어는 자이는 어려운 빈티지도 예술이다. 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2017년 6월에 이제 제네바에서 바게아라 와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옥션을 열었어요. 제가 이거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는데 내가 이걸 못 갔어.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강보스한테 나 갈까? 한 1박 2일로 갈까? 왜냐면 인비테이션 이렇게 해서 왔는데 돈을 얼마 내면 자기의 엑스셀라 걸 뭐 몇 병을 맛을 보여주고 한다는 거야. 딴 일 때문에 어쨌든 못 갔어. 근데 이거를 옥션을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앙리자의 크로프랑투, 예를 들어서 매그넘 이제 78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한 15병 정도가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 매그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자 병당, 자 내가 15병이라고 했잖아요. 11만 4천 프랑에 팔렸어. 그게 얼마냐면 오늘 환율로 따졌을 때 14억 5천 6천? 그 정도 돼요. 한 병에 거의 1억인 거야. 그리고 이제 99년 크로프랑투 매그넘, 가장 좋은 빈티지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지. 그게 6병이 얼마에 팔렸게? 6억 6천. 변당 1억 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엑스셀러의 마지막이다. 왜냐면 자이의 셀러 다 털었거든. 자이의 셀러를 다 털어서 일반 사이즈가 뭐 한 200~300병 나오고 매그넘이 또 몇십 병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이의 셀러에 있는 거를 아예 튼 거예요. 그 작업을 또 누가 했냐면 엠마누엘 후제가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겨울에 가서 엠마누엘 후제 만났었거든요. 이 옥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열받아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해줬대요. 엠마누엘 후제가 정리 다 해주고 엠마누엘 후제가 레이블 작업 다 해줬는데 와인을 한 병인가 2병 주고 말았대. 근데 이때 자이의 거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는 줄 알아? 다 합해서 360억? 400억? 그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이의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 둘이가 와인에 관심이 전혀 없어. 그 딸 둘이가 다 판 거지. 그러니까 후제가 사촌이니까 야 좀 해줘. 그러니까 자이 성격에 후제 얼마나 사람 좋아요. 그래서 가서 정리 다 해주는데 와인 2병인가 던져주고 이러니까 뚜껑을 못 넣지. 근데 그거는 자이의 마지막
컬렉션이고 마지막 엑셀러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2015년 빈티지가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맞물려서 부르고뉴 와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거죠. 좋아요? 어쨌든 자이의 와인은 이제 거의 꿈의 와인이 된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앙리 자이에와 제니스 로빈슨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할까 하는데 이제 자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와인은 온실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결여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대체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한다. 즉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니스가 물어봤지. 그렇다면 이제 왜 다른 사람은 당신처럼 좋은 와인을 못 만드냐. 그래서 앙리가 이제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뭔가 특별한 조작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인데 그러한 믿음은 이제 잘못됐다. 그러한 시도는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제 앙리 자이는 그의 철학과 동일하게 항상 포도밭에서 살았다고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뜨면 포도밭에 나가서 있고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정도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양조학을 전공을 한 1세대 인텔리전트 와인메이커인데 묵묵하게 그냥 자신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앙리 자이에게 남긴 발자국은 부르고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와인 씬에서도 놓칠 수 없는 큰 부분이죠. 예전에 우리 수능 끝나면 그런 인터뷰 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앙리 자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했고 최고의 포도가 최고의 와인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남긴 말처럼 다른 생산자들도 사실 테크닉이 아닌 기본에 충실해서 좋은 포도를 가진다면 당연히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부르고뉴의 신 앙리 자이. 내가 이거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교학상장. 갑자기 교학상장. 남을 같이 치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회장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마시는 아토미 이준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부르고뉴 와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도 품종. 포도 재배할 때 그 기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토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만큼이나 이제 토양도 중요한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피노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피노누아부터. 이제 피노누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뭐 여러 국가에서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